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입니다. 오늘도 내란 세력들은 선관위를 열심히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때 임명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힘 후보였던 경력이 나왔으나 멈추지 않고 부패한 김세환을 고리로 중간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털어서 부패의 원팀으로 엮어 민주당과의 접점을 찾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찾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김세환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으로 타겟을 바꿔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몰아갈 작정입니다. 이로써 선관위를 쳐부수자는 국힘 진영에 명분을 주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으면 우린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반지성의 믿음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M1 개신교 뒤에 숨었기 때문에 이 내란이 진압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파면될 거야 라고 생각하나 저 아래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숫자는 적어도 힘이 세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한의사의 시국선언문은 크게 규탄받고 있습니다. 저 똑똑한 사람들도 저런 버러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시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100년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죽어야 사는 국힘은 명태균도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명태균이 국힘을 죽이겠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 증언을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여야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면 나올 게 다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보이지만 어제 비윤처럼 보이고 명태균과 놀 필요가 없어 보였던 국힘의 주호영도 명태균과 막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명태균과 엮여있는 그 30명의 명단이 크게 주목됩니다. 앞서 명태균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명씨 휴대폰 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 잔챙이까지 해서 140명이 명태균과 엮여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국힘 몰살입니다. 명태균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국힘에게 완벽히 손절당한 명태균이 기댈 곳은 이제 국민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장난치면 정말 끝입니다. 싹 다 갈아엎을 만큼의 증언을 해준다면 국민들은 감안해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김건희가 부정선거를 사주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 막내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새로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지욱 기자는 페북에서 웃었습니다. 그건 페북에 만평을 올리고 있는 아트만두님 게시물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묻으려 한 것은 도이치모터스가 아니야. 소위 디올백 이런 게 아니야. 조선일보야. 리영희 선생님의 명언을 오마주한 글귀 또한 걸작입니다. 그러면 최근 올라온 다른 만평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전환기를 그리셨는데 그 이빨을 자세히 보면 계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계몽된 김계리 만평이 있고요. 그리고 김현태를 그리셨는데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컨셉으로 해서 까면 깔수록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이실 짓고 할 것 같더니만 표변하더니 이젠 누구와 연결되어 조정당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한 번에 표현한 걸작도 함께 올라와 있네요. 아트만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707 특임단장이었던 김현태의 그 악어의 눈물을 현재 규탄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트만두님의 만평처럼 김현태는 계엄 실패 직후 등장해서 다 내 책임이고 부대원들은 잘못 없다고 말하면서 훌쩍거렸고 시민들은 참회의 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헌재에 가서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윤석열의 회유가 있었구나 넘어갔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니 애초부터 김현태의 야망은 더럽게 컸고 그들과 깊이 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는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고 취재가 들어가자 국방부는 보직 해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최초 김현태는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던 것이구나가 된 거죠. 김현태는 마치 기쁨조 마냥 윤석열의 골프 라운딩을 위해서 707 부대원들을 세밀하게 선발하고 투입시켰고
회식 자리에서 각하를 위하여를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김용현은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였다 라고 하며 당시 비정상적인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만큼 김현태의 야망은 더럽게 컸고 충성 맹세는 강했기에 더 엮여있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어의 눈물이 더 괘씸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일보가 웬일인지 속보로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40%선 돌파, 박스권 탈출 분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선을 돌파해서 박스권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속세 개편 등 우클릭 행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KSOI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30% 중후반대를 오갔는데 이번에 42%를 얻었다. 더 주목이 되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 국힘이 41%, 민주당 40%로 보수 과표집된 여주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 과표집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니 보수 326, 중도 399명, 진보는 204명이 참여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은 전체의 35%가 표집됐고 진보층은 전체의 21%가 표집된 결과라는 겁니다. 무려 14%포인트나 적게 표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40% 선을 뚫었다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선을 굳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가 큰일 났어요. 대책을 세워야 돼. 속보로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삼성 이재용을 만난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힘 후보들은 명태균 늪에서 허우적대고 다 때려 부셔라. 아스팔트로 나가기 바쁜데 이재명은 나라 경영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역삼동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 운영자 등이 나올 계획이다.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대미 통상 문제와 국내 경제 문제 등이 토론 주제로 잡혀있진 않지만 논의의 소재로 열려있다. 자, 최근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지분 발언으로 정치권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 디테일을 따지기 전에 이재명 말 한마디에 들썩들썩거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재명이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을 살짝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한국에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획경제다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유승민 머시갱이들이 다 여기에 참전했는데 다 각설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160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5%를 번 겁니다. 엄청나게 잘한 거죠. 이건 대부분 해외 주식과 펀드에 투자해서 번 겁니다. 이걸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낼 세금이 줄지 않겠어요? 엔비디아 같은 게 나오면 크게 줄겠죠. 이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몰라 넌 빨갱이야 이러는 거야. 이 깜도 안 되는 공방이라 참전하자니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뭐야 도대체. 이런 가운데 양양자가 대선에 나오겠답니다. 그것도 김종인하고 의논했답니다. 자, 끝으로 외치겠습니다. 향자야 정신 차려라.